생기부 주제잡기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고교생활 디자인. 오늘은 신소재 반도체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터 정보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이 컴퓨터 정보 분야와 이어서 첨단 산업 쪽입니다. 신소재 반도체 분야고요. 이 신소재 반도체는 또 화학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분야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연계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은 첨단 분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야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핵심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주제들은 뭐가 있는지. 아무래도 신소재와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신소재에서는 신소재 개발, 그래핀, 나노기술, 신소재의 활용, 또 신소재 응용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공정, 반도체 소자, 반도체 활용,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확산하면서 어떻게 연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율활동으로 심화한 케이스,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같은 학교 행사나 지역 행사를 이용해서 심화했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신소재 반도체는 첨단 분야입니다. 물질의 성분과 구조를 이해하고 물질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며 신소재, 대체 에너지, 신약 개발, 나노화학, 생명공학 기술 등의 기초 학문이 배경이 됩니다. 다양한 재료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해서 생체 기능, 환경, 첨단 소재 등을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인재로서 분석 능력, 탐구 역량 등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나 신소재 공학은 다양한 성질을 융합 개발해서 새로운 혹은 더 좋은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첨단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련 학과 보겠습니다. 고분자 공학과, 나노소재 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바이오 산업 공학과, 반도체 소재 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재료공학과, 그리고 사이버 시스템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인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공간 환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그 중에 요즘 이 반도체 신소재는 휴대폰과 같이 일상생활에 접하는 물건들의 소재 등이 그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고분자, 결정구조, 결함부터 저 밑에 화학실험, 화학물, 환경, 환원 반응까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개념어들을, 주요 키워드를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소재 중에서도 신소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소재 개발을 좀 보면, 에어로젤, 화면이 좀, 에어로졸에 대한 신소재 개발로 탐구가 있었는데요. 이 에어로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과 단열재로서의 가능성이 좀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또 메타물질의 동향과 티타늄 합금에 대한 조사, 요즘은 또 신소재 중에서 실제로 인간의 생체를 모방한 신소재를 또 조사하는 활동도 하기도 했나 봅니다. 꿈의 소재 그래핀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핀은 그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데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는 구조예요. 이거 사진으로 여러분 검색해서 보면 벌집 구조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새로운 신소재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안정성도 있고, 벌집 구조가 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소재로서 그래핀이 최근 많이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면 좋겠고요. 또 신소재 중에서는 나노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노 셀룰로스의 환경적 장점과 사용 가능성, 나노 기술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나노 물질 클로이드 추적 탐구 활동을 한 학생도 있었고요. 신약 개발에 쓰이는 나노 기술을 조사하거나 탄소 나노 튜브를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을 해보거나 탄소 나노 튜브의 전기적 성질과 그 응용에 대해서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소재 주제 탐구 보고서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신소재 활용해서 전고체 배터리와 전기자동차를 탐구하고 이 신소재를 이용한 거죠. 친환경 배터리 사용과 개발에 대해 환경보호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전쟁 무기와 장비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소재 기사들을 한번 작성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생활 속에 들어가서 오토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타이어 소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인재상에서 바로 휴대폰과 같이 우리 일상에 가까운 소재들을 찾고 있는 것들이죠. 또 다른 분야로의 응용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생체 호환성 재료의 의료 분야에서의 사용, 또 방탄 소재의 발전과 보안 산업에서의 중요성, 메모리 금속의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투명 알루미늄 제조 기술과 미래를 전망해 보거나 스마트 섭외와 착용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는 부분, 바이오 미메틱스를 이용한 소재 디자인과 그 응용.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분야로 활용되는 거니까 심화 소재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공정, 소자, 활용, 산업으로 나눠서 한번 카테고리를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공정입니다. 반도체 설계 및 파운드리 공정 과정을 설명하고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8대 공정 중 산화 공정 등 새로운 공정들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한 게 되겠죠. 자, 이어서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관리 기술, 실리콘 반도체와 게르마늄 반도체의 특성을 비교해 보거나 상온 강작선 반도체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복잡계 이론과도 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얘기 나오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의 활용과 반도체의 산업이겠죠. 이렇게 반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실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공간 좌표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의 불리한 칩 발견 방법,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해하는 것, 반도체의 도핑 과정과 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반도체 물질의 에너지 갭과 그 중요성, 고속 반도체 스위칭을 위한 소재와 기술 연구, 또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레지스티브 랜덤 액세스 메모리 RLAM 탐구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등학생들이 연구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서 검색하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알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경제 경영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석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만과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또 아시아 쪽에서 일본, 대만의 반도체, 우리하고도 또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미국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반도체 시장 구조가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담은 거고요. 반도체 산업 인력의 부족 원인과 해결
대해 보고 작성하기도 하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논문을 탐구하고 발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의 결함의 검출과 품질 관리 기술, 반도체 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지속 가능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신소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주제로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고 또 확장하고 연계하는 데는 아마 공동교육과정도 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에서 반도체의 물성과 칩 제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이수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소자, 반도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했을 것이고요. 또 자율교육과정을 통해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CIP 소재를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나노 기술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신소재 반도체를 같이 연구하고 확장했습니다. 이걸 자율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그러니까 심하니까요. 벡터와 쌍극자 모멘트의 관계, 벡터를 이용한 분자의 결합과 크기를 구하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고요. 음전하에서 양전하로의 가지는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정말로 대학 교수들이라면 면접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네가 수업 시간에 했다고? 라고 역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접의 주도권이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겠죠. 또 탐구 공동체 활동으로 미술 분야 과학신문을 분석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에서 진단 치료에 이용하는 원리를 탐구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반도체 워크숍을 열어서 반도체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간단한 전자회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섹션을 진행하기도 한 학생이 있었고요. VR 체험존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과정이나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답니다. 또 녹색 기술 섹션도 만들어서요. 반도체와 신소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죠. 본인이 만든 보고서를 여러 명이 발표하는 형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같은 걸 해서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반도체나 신소재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경쟁하는 이벤트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또 신소재 탐험 부스를 만들어서 그래핀 아까 얘기했었죠? 나노 소재나 또 스마트 소재 같은 것들을 샘플을 전시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면서 인터랙티브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활동 부스를 만든 거예요. 자, 체험형 과학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직접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해본 거죠. 간단한 재료를 준비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고 체험해보는 활동도 한 것입니다. 또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반도체의 신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한번 탐구해보는 세션을 진행한 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을 이런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펼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심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에 연계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얻은 거를 통해서 또 다른 또 범주의 카테고리의 주제들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반도체 신소재 분야는 특히나 지금 무전공 입학 핫하잖아요.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 학과 증원과 학과 재구조화가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 신소재 반도체 분야의 학과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주제 탐구를 하고 연계화한 확장이 이번 입시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분야
신소재 분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